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 수가 난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 수가 난 없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병, 심혈관계 질환.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혈관 이상으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대표적인데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 50대 돌연사의 주범이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심혈관계 질환 특집으로 준비한 건강 365, 건강 A to G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본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게 심혈관계 질환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이 심혈관계 질환이 어떤 병인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동병원 심장혈관내과 성준경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찬다면 어떤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될지 일단은 그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 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과장님 나타날 수 있다면서요? 이 가슴이 아픈 증상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상을 보시면요, 실제로 심장 문제 때문에 흉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 내지 70%의 원인은 심장 외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증상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와요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고 나면은 가슴이 후련하고 속이 좀 답답한 게 좀 해결된다는 증상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대부분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면서 오른쪽, 왼쪽 콕콕콕콕 찌르면서 증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역시 신경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조금 아픈데 뻐근하거나 우리한 통증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침을 하거나 혹은 몸을 이렇게 비틀 때 그때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슴에 담이 생겼을 때, 근육통이죠.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가락 크기 정도의 한 부분을 이렇게 눌리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근육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의한 통증은 좀 특별한 통증을 보통은 보이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면 병명 그대로 심장과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병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은 심장에 공급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병명은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심장혈관은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오른쪽에 한 가닥이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심장의 왼쪽 부분에는 두 가닥의 혈관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총 3개의 관상동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상동맥에 병이 생기면은 좁아지게 됩니다. 이 병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저는 환자들한테 때가 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관에 때가 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근데 이 때가 어떻게 끼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혈관벽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혈관의 때, 즉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에 때가 끼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이 좁아지는 그 혈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은 크게 3가지 협심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안정형 협심증은 어떤 병이냐면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좁아져 있는 겁니다. 때가 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안정적인 상태로 좁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어요. 이게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서 그만큼 혈액순환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 입장에서 보면은 피가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인 경우에는 운동 시에나 혹은 활동할 때, 또 언덕 올라갈 때, 혹은 장바구니를 들고 빨리 걸어가실 때,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안정형 협심증 증상인데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가슴이 쬐는 증상 혹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징적인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났다가도 가만히 쉬게 되면은 바로 증상이 소실됩니다. 이런 종류의 협심증이 바로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협심증의 현상은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이 불안정형 협심증은 역시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때가 껴서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이 좁아진 혈관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좁아져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불안정한 상태로 좁아져 있게 되면은 이 좁아져 있는 경화반, 때가 끼어 있는 이 동맥경화의 경화반이 나중에 터지게 되고요. 여기서 혈전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성되면은 혈관을 막았다가 또 혈전이 녹게 되면은 혈관이 뚫렸다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막히면은 가슴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혈전이 녹으면서 혈관이 조금 개통이 되게 되면은 다시 통증이 완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혈전이 녹았다가 생겼다가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피가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통증이 불안정형 협심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휴식 시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통증의 지속 시간이 5분에서 15분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슴 한가운데나 혹은 젖꼭지 있는 그 사이 부분에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 뻐근한 통증, 혹은 우리한 느낌의 통증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들이 하루에도 한두 차례 생기게 되고요. 또 며칠 거쳐가지고 증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빈도가 빨라지거나 혹은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불안정형 협심증 증상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심근경색에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르게 바른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변이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냐면은 관상동맥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경련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축이 풀리게 되면은 다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협심증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조이는 듯한, 쥐어짜는 듯한 가슴에 흉통이 생기게 되고요. 보통 경우에는 밤 12시 자정부터 아침 8시 정도의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인자로는 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변이형 협심증의 가장 위험한 위험 인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협심증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왔다. 오늘아 고생했다. 우리 아들. 아이 엄마 아프다며. 뭐 언제 다 아프다 카더만 뭐 일정한데. 이렇게 무릎 발 무릎
우리 아들 배고프다. 어머니, 저 어머니 부엌 무서워요. 쥐가 튀어나올 것 같다니까요. 지는 무슨 네가 지같이 생겼구만. 빨리 좀 갖고 와봐라 좀. 아우, 전 강아지 상인데. 아니 더 내가 뭐고 이게 과일 깎는 이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따르는 거가 뭐고 이게 참 아이고 참. 어디 우리 고운 아들이 과일을 깎아사. 줘봐봐요. 엄마가 깎아줄게요. 깎아줄게요. 알았다 자 아이고 참. 천지 며느리라 하는 게 사과는 진짜 그지같이 못 깎아갖고 아주 그냥 아이고 야야 과일을 이쁘게 깎아야지 이쁜 아들 낳는다 가이기네. 뭐 제가 깎는 거나 어머니 깎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하도 천지 차이구만은. 그럼 어머니가 깎으시면 되겠네요. 야야 천지 차는 보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어디 내 보고 자꾸 깎아라 카노. 어머니, 저는 밖에서 나가 돈을 벌고 있지만 신랑은 어때요? 집에서 팅팅팅 짱짱짱짱 놀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살림을 배워서 살림을 해야죠. 저는 돈 벌고 살림하고. 안 그래요? 어미야 자가 지금 뭐라 해산노? 니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 우리 아들 보고 살림만 하라 해산노 진짜. 아니 됐고 엄마 집에 먹을 거 없나? 아니 출출한데 우리 점심 일찍 먹으면 안 되나? 우리 아들 배가 많이 고파요. 그 카모는 엄마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소고기 사줄까요? 소고기 좋다. 엄마가 금방 가갖고 정육점 가갖고 소고기만 대박만 끊어올게. 알겠다. 아유 잘 됐네. 아니 안 그래도 이 사람 그 뭐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그 일명 그 황제 다이어트라고 밥을 안 먹고 맨날 고기만 먹는다. 어미야 맨날 고기만 먹어. 야야야 자가지가 참말로 하나 보러 가나 진짜. 집안 막 그들리기 생겼네. 고기값이 얼마인데 저기만 고기만 먹는다 하고 앉아있노. 어머니, 제가 고기 먹어도 제 돈으로 사 먹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제 돈으로 사 먹는다고요. 이가 돈은 내는 돈은 10원 땡전 한 푼도 없으니까 긍정이라고 붙들어 보세요. 네가 지금 얘 고기 사 먹을 때가 차곡차곡 모아갖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비용으로 써야지. 어디 그렇게 돈을 막 팍팍팍 산노? 아이고 됐다 카이참. 우리 안 낳는다. 뭐라 카노. 아유 엄마 됐다 그냥 그 내가 알아서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사기는 뭘 알아서 해. 안 된다 안 떨어지죠. 아유 무기하게 아버지 여기가 오해하게요. 아유 무기하게 아버지 아유 엄마 저 고마 됐고 배고프다 빨리 밥 먹자. 야야 니 뭐하노 빨리 가갖고 막 소고기만 끊어왔더라마. 잠깐만 엄마 집에 돼지고기 없나?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 삼겹살이 먹고 싶어. 응. 그 가만히 점심은 소고기 먹고 저녁에는 삼겹살 먹고 그 가는 게 어떻겠노? 역시 우리 엄마 똑똑하다. 똑똑해요 똑똑해요. 어머야 맞다. 닌 안 먹는다 했지? 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입도 아니에요. 아유 엄마 이 사람 저거 밥은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소만 먹는다 소만. 우리 아들은 고기만 먹고 우리 며느리는 채소만 먹는다고. 아이고 그 가만 알았다. 채소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채소만 먹으면 못 보라. 밖에 봐봐라 채소 많다. 아이 그게 아니고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고. 그것도 소고기만 먹는다니까. 야야 니 비키봐봐라. 아이고 빨리 비키봐봐라. 와 또. 야야 어쩌노 그게 아니고 고기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 하나 병에. 어머니. 고기가 몸에 좋나 아니지. 채소가 몸에 좋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카이거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막 피가 막 굳어갖고 심장병에 걸린다 카이거든. 너그 시아버지 봐봐라. 계속 고기만 먹다가 막 심근경색으로 막 돌아가 싶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니 오늘부터 무조건 고기는 버려보고 막 채소만 먹는 기라. 그 몸이 좋아진다 카이기네. 아 어머니 제발 좀요. 이런 카이기네 야야. 쎄한데. 뭐가? 둘이 할 얘기 많지. 내가 좀 나갔다 올게. 언니 나가기만 해봐라. 감당되겠나 집에 가서. 알아서 해라. 나가든지 그 자리에 딱 붙어있든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는데 니 혹하다가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대.
어머니, 와. 오늘 소고기보다는 그 고기가 땡기지 않나요? 무슨 고기? 신랑 고기요. 소고기 대신 신랑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미야, 야가 우리 아들 잡아 보락한다. 아들아, 이게나 되겠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요즘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들 많잖아요. 두 네.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또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봤잖아요. 정답은 X입니다. 저는 뭐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부터 원푸드 다이어트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것 같은데 밥을 적게 먹고 대신 고기를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만큼 일명 고지저탄 다이어트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고기는 괜찮아요. 우리 네. 예은 씨는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거든요. 요즘 안 합니다. 네. 그 안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한데 갑자기 하나를 낮춰서 먹다 보면은 당연히 몸에 좀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또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O 아닌가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정답인가요? 철원 예. 씨가 맞췄네요. 맞습니다. 네. 체중은 조금 빠질지 몰라도 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은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삼겹살, 꽃등심, 소갈비, 오리고기, 닭고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포화지방산의 비중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리고기가 제일 좀 적은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은 다 여러 가지 고기를 비교해 봤을 때 대동소이한 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어떤 기름이냐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기름입니다. 즉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산은 탄력이 있는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이고요. 이것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고기들은 보시면은 포화지방산의 비중이 비교적 많이 높습니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은 조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심혈관계 질환을 올릴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협심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과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평생 약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 예. 실제로 진단받은 분한테는 조금 불행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협심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랑 중재적 시술이 있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라고 불리는 스타틴 계통의 약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틴 계통의 약들이 사실은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 부분에 혈관에 때가 껴서 좁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지혈증 스타틴 계통의 약들이 그런 현상들을 억제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피가 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확장제 같은 약들을 복용하게 되고 심장 근육의 어떤 그 대사를 향상시켜주는 여러 가지 항협심증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협심증의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치료 방법이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 저런 약들로 혈관 좁아진 거를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관상동맥 스텐트 확장 시술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좁아진 혈관에다가 스텐트를 넣어서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 혈관을 확장시켜준 상태에서 지지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협심증 치료 중에서 관상동맥 확장 시술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혈관이 많이 짤룩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환자의 혈관에서 스텐트를 넣게 돼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혈관을 확장한 시술을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아진 혈관에다가 스텐트를 집어넣는 스텐트 확장 시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협심증이 또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피가 아예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가 흘러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은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착하기 전에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드물게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괴사된 심장 근육에서 부정맥이라든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심장 근육이 죽는 병을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가슴에 통증이 생깁니다. 어떤 통증이냐면요.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평생 이런 통증은 처음이다. 이런 통증을 느끼면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30분 혹은 20분 이상의 손바닥 크기의 지속적인 흉통이 생깁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프고요. 이 흉통이 생기면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어지러운 현기증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심한 경우에는 등이나 왼팔로 통증이 뻗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신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이. 이런 통증이 심근경색의 가장 대표적인 통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 25%의 심근경색증 환자에게서는요. 이런 특징적인 통증이 아니라 다른 양상의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새가슴이라고 그러죠. 명치 부분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슴은 통증이 없는데 목 부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다라는 증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체한 것 같은 증상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체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심장 쪽으로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하고 위장약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고 먹어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병원에 오셔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체한 것 같다 혹은 속이 더부룩하다라는 증상이 있어서 위장약을 복용했는데 하루 정도 복용해도 증상에 차도가 없으면은 병원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네. 급성 심근경색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만큼 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 심근경색도 뇌졸중처럼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요? 심근경색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과적인 치료 혹은 시술적인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지 간에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혈전을 용해하는 그 내과적인 약물 치료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혈전을 용해하는 치료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 중재 시술이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용해 시술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가능하면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혈관을 우회 수술해서 막힌 혈관 끝부분에 혈관을 이어서 피가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는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아까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119를 이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근경색 발작 2시간 이내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 발작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 주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조치가 가능한 119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막힌 혈관을 개통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6시간 이내에 증상 발현 6시간 이내에 혈관을 개통시켜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12시간이 넘어버리게 되면은 심장 근육이 기능이 악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심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심장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심부전이 악화가 돼서 나중에 심부전 악화로 굉장히 고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협심증에서 사용했던 약물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들을 쓰고요.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는 스타틴 같은 약들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협심증하고 다르게 심장 근육에 손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괴사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약제들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차단제라든지 베타 차단제 같은 약들이 포함이 되는데 협심증인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반드시 같이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오른쪽 관상동맥, 우관상동맥인데 오른쪽 관상동맥의 시작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계속 쭉 가야 됩니다. 근데 혈관이 막혀 있어요. 이 혈관에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해서 혈관을 확장하게 되면은 막혀있던 혈관이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개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막혀있는 혈관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해서 노력하면 좋을까요? 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은 가족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적 표현으로 하면 체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성이 나이가 들면은 비슷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은 그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가족력, 즉 체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젊은 나이에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거나 혹은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본인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 심혈관계 질환의 4대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고혈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이 있고요. 네 번째는 담배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은 고혈압인 경우에는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비만이나 흡연이나 고지혈증과 병용되었을 때 몇 배로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7mmHg 정도 증가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27%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압을 오히려 떨어뜨리면은 한 5 정도 떨어뜨리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17%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정상적인 혈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도 중요한 심장 질환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80%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심혈관계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이 그렇지 않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당뇨병 하나만 놓고요. 그 외 다른 위험 요소, 고지혈증, 고혈압, 담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오히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당뇨병을 당뇨 자체를 정상적인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지혈증이 있는데요.
이 고지혈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당연히 동맥 경화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10% 감소시키게 되면은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20% 정도 감소시켜주고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을 17% 정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흡연이 있는데요. 흡연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흡연이 안 좋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관상동맥 질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 사이의 연령대 사람들을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급사의 비중이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무조건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혈관이 참 중요하고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같은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 심장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안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성종경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